합의, 합의. 7가지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나왔는데, 참 꾸준하게 좋은 어떤 일을 통해서 서로 승승을 통해서 좋은 일을 만들어 나가면 좋은데, 이 사람의 심성이 준비가 안 되면은 이거 한탕 주의로 빠져서 너무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4번째 단계에서 이 성공하는 습관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자, 서로의 이익을 승승의 관계를 만들자 하는 중에서 이제 합의라는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승승에 대한 명확한 한계와 방침을 알려주는 합의는 인간관계에서 나온다. 이것은 때때로 이행합의 혹은 협력합의라고 불리어진다. 이것은 종속관계로부터 대등관계로, 순시하면서 감독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의 자체 감독으로, 또 지위를 내세우기보다 성공적인 동업자가 되는 것 등 생산적인 상호작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승승의 합의는 광범위한 상호의존적인 상호작용을 포괄한다. 우리는 앞에서 습관 3을 다루면서 내가 우리 꼬마와 한 깨끗하고 푸른 잔디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집 꼬마에게 했던 위임 이야기를 하였다. 거기에서 열간 신임적인 위임을 위한 5가지 사항들은 승승적인 합의의 골격이 된다. 즉 고용인과 고용주, 또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개별적인 사람들 간에, 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동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 또 회사 공급자들 간 어떤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상호작용을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들 간에 승승의 합의를 위한 골격이 된다. 나아가 이 같은 5가지 요소는 상호 의존적인 과업에 관여하는 사람들 간의 기대치를 분명하게 해주고, 또 이를 관리해 나갈 효과적인 방법도 제시해 준다. 승승의 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첫째, 기대 성과, 원하는 결과, 실행 지침, 어떻게 원칙들, 가용 자원, 달성하도록 하는 인적 재정적인 또 조직적인 자원, 또 성과 확인, 평가 기준과 평가 시기를 설정하고, 또 상벌의 결과, 좋다 나쁘다, 자연법칙적인 논리적이다 또 등으로 구체화되고 평가를 통해 무슨 상벌 결과가 있을 것인가를 명시한다. 이들 5가지 요소들은 승승합의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상 각 요소에 대해 분명한 상호 이해를 하고 동의함으로써 주어진 일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가 있다.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감독이야말로 바로 승패의 패러다임이다. 이것은 승승이 아니고 승패의 관계다. 이것은 또한 감정은행 계좌가 고갈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신뢰가 깨진다 이 말이죠. 신뢰가 서로 없는 가운데서 명령적이고 지시적이고 이렇게 통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신뢰 계좌의 잔고가 많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들이 스스로 하도록 비켜선다. 우리가 사전에 승승의 합의를 했고 또 상대방의 기대 성과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한 우리는 도움을 주는 원천이 되고, 또 그들이 수행한 성과에 대해 확인하는 역할만 맡는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게 만드는 것이 남에게 평가받는 것보다 훨씬 품이 있고 자존심 있게 해준다. 신뢰가 높은 분위기에서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 대부분의 경우의 사람들은 측정 기록이 보여주는 일의 진행 성과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으로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의한 식별력이야말로 종종 간접적인 관찰이나 측정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 승승의 관리자 훈련. 몇 년 전 나는 전국에 수십 개의 지점망을 가지고 있는 대형 금융기관의 컨설팅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다. 이 은행은 우리들에게 자체에서 연간 75만 불을 들여가며 실시하고 있는 관리자 훈련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이 은행의 기존 프로그램에는 선발된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에 걸쳐서 2주간씩 12개의 부서에서 각각 근무하게 함으로써 금융산업 전반에 관한 감각을 익히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은 2주일은 대출 부서에서 2주는 산업여신, 2주일은 마케팅, 2주일은 영업부서, 또 이렇게 각 부서에서 2주일씩 보내게 되어 있었다. 그 후에 이 과정이 마치는 6개월이 지나면 대졸 신입 행원들은 각 지점에 대리로 발령받았다. 우리가 맡은 임무는 6개월간의 공식적인 훈련 기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소기의 성과를 명료하고 분명하게 파악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최고 경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사람들이 이 과정을 마쳤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얻은 대답은 막연한 것이었고 가끔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기도 했다. 이 은행의 훈련 프로그램은 성과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금융기관에 자율적인 훈련 진행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근거를 둔 실험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성취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목표와 기준을 명시하고 실행 지침과 가용 자원과 성과 확인 방법 그리고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나타날 상벌 결과 등을 분명히 밝힌 하나의 성성합의였다. 이 경우의 상벌 결과란 대리로의 승진이고 현장 부서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고 나아가 상당한 봉급 인상을 들 수 있었다. 우리는 목표를 확정하기 위하여 정말 애를 써야만 했다. 당신들이 이들 신입 회원들에게 회계학을 이해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케팅에 대해서는 또 신입 회원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 무엇을 이해하기를 원합니까? 이 같은 절차를 통해 100여 개에 달하는 목표들을 만들었다. 우리는 목록을 몇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39개의 구체적인 행동 목표로 줄일 때까지 단순화시키고 또 압축시키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이들 신입 행원들은 가능한 한 빨리 목표와 기준에 도달하여 승진 기회와 봉급 인상을 받고자 했으므로 고도로 동기부여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신입 행원들에게 커다란 승리가 될 수 있었다. 또 은행으로서도 단순히 12개의 여러 가지 다른 업무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대신 결과 지향적인 기준을 충족시켜주는 유능한 대리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승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비교육자들에게 자율적인 훈련 진행과 시스템 훈련 진행 간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었다. 여기에 목표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호 학습도 포함한 여러 가지 가용 자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일에 착수하십시오. 당신들이 이 기준을 빨리 달성할수록 대리로의 승진도 빠를 것입니다. 그들은 3주일 반 만에 그 일을 해냈다. 훈련 패러다임의 전환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동기부여와 창의성을 가져온 것이었다. 대부분의 패러다임 전환이 그러하듯이 여기에도 물론 저항은 있었다. 최고 경영층에 있는 거의 모든 중력들은 이 같은 빠른 성과를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달성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 비교육자들은 경험이 없어요. 그들은 대리로서 가져야 하는 판단력을 갖는데 필수적인 단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들 최고 경영층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다. 우리도 약 오르고 힘든 연수 기간을 견디어냈지요. 그런데 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임원들이 물론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임원들이라면 신입 행원들은 단련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채모 있는 표현이었던 셈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몇 가지 분명한 이유 때문에 6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위한 75만 달러의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것도 포함하여 인사부도 반대하고 나섰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목표들과 그것에 대해 기준을 개발합시다. 그렇지만 자율적인 훈련 진행의 원칙은 지킵시다. 우리는 중력들에게 이 사람들이 지점 대리가 될 충분한 준비가 되고 또 현장 부서에서 훈련을 계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매일 매우 도달하기 힘겨운 기존인 8개의 추가적인 목표를 고안해 내었다. 이 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회의에 참석한 중력들은 신입 행원들이 이같이 힘겨운 기준도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6개월 가정 프로그램을 전부 마친 어떤 사람들보다 더 준비가 잘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피교육자들의 저항을 예상하고 준비하였다. 그래서 이들에게 추가적인 목표와 기준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경영청은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몇 가지 추가적인 목표를 달성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대리로 승진시켜 줄 것을 이번에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열심히 했다. 이들은 회계 담당 부서의 부장에게 직접 찾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자율적 훈련 진행이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실험 프로그램의 참가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장님께서 그 목표와 기준을 개발하는 데 참여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서에서 달성해야 할 6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책을 참고해서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것은 부장님이 지난주에 훈련시켜준 동료 친구로부터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달성해야 할 단 한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부장님이나 또는 이 부서의 누군가가 제게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몇 시간 정도 할애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한 부서에서 2주일을 허비하는 대신 반나절만 소비했다. 이들 피교육자들은 서로 협조하고 브레인스토밍하며 하여 일주일 반 만에 추가 목표들도 모두 달성했다. 그 결과 6개월짜리 프로그램은 5주로 단축되었고 그 성과 역시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패러다임을 검토하고 성승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용기만 갖는다면 조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와 비슷한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책임감이 있고 주도적이며 또 자발적인 사람이 자기 과업을 자율적으로 행하도록 했을 때 자기 자신이나 조직에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곤 한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성승으로 하게 되면 스스로 분업이 될 수가 있고 분업을 한 것도 서로 종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할 때에 승패적인 사고로 했을 때는 6개월 걸리는 것을 승승으로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승승의 이행합의. 상호 이익이 되는 승승의 이행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때는 방법이 아닌 성과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들 대부분은 방법을 감독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진다. 우리는 습관삼에서 논의했던 지시적 위임을 사용한다. 이것은 내가 아내에게 아들이 수상 스키를 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도록 요청했을 때 썼던 방법이다. 그러나 승승의 합의는 성과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이 가진 엄청난 잠재의 능력을 개발하고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해내고 나아가 생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생산 능력을 구축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승승식 성과 확인은 자기 스스로 평가한다. 스스로가 평가한다. 남들이 하는 전통적인 평가 방법은 거북하고 감정적인 소모가 많다. 그러나 승승적인 사고에서는 자기가 사전에 함께 설정했던 기준을 사용해서 자기 스스로 평가한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그 기준을 정확하게만 설정한다면 자기 자신이 평가할 수 있다. 즉 승승식 위임 합의가 있다면 7살짜리 어린 애라도 자기가 얼마나 깨끗하고 푸른 잔디의 정원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 내가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한 가장 멋진 경험은 학생들과 목표에 대해서 승승의 공유된 이해를 만들어냈을 때였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목표는 여러분 모두가 A 학점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조건들을 가지고 분석해보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달성하고 싶은 점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점과 그것을 얻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담하고 합의합시다.
경영 철학자이며 컨설턴트인 피터 드래커는 관리자들과 직원들 간의 이행 합의에 대한 요점을 파악하기 위해 관리자 서신을 이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직원들은 자기 자신이 조직의 여러 목표와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대 성과, 실행 지침, 그리고 가용 자원 등에 관해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한다. 그런 다음에 직원들이 관리자에게 토론 내용을 요약하고 다음의 이행 계획이나 평가 토의가 언제 있을지를 편지로 쓴다. 그러한 승승의 이행 합의를 개발하는 것은 관리자가 해야 할 주요한 활동이다. 또 적절한 합의가 있으면 직원들은 그 합의된 틀 내에서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관리자는 마라톤 경기에서의 선도자처럼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 관리자는 일을 정상으로 가동하게 해놓고 물러설 수도 있다. 그 후부터 관리자가 할 일이란 장애물을 제거해 주기만 하면 된다. 만일 어떤 관리자가 자기 부하 직원 각자에게 맨 처음 조력자가 된다면 그는 자신의 통제 범위를 엄청나게 증대시킬 수 있다. 나아가 이 관리자는 전반적인 관리에 드는 수고와 간접 경비도 절약할 수 있다. 또 관리자 자신이 6명 내지 8명을 관리하는 대신에 20명, 30명, 50명, 나아가 그 이상도 관리할 수 있다. 성승의 이행 합의를 하는 경우 상벌 결과는 감독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보상이나 처벌이 아니고 성과에서 나오는 자연법칙적이고 또는 논리적인 귀결이 된다. 관리자나 부모들이 통제할 수 있는 상벌 결과에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4가지가 있다. 여기에는 금전적인 결과, 정신적인 결과, 기회, 그리고 책임 등이 있다. 금전적인 결과에는 소득, 주식 배분, 수당 혹은 벌금 등이 포함된다. 정신적 혹은 심리적인 결과에는 표창, 승인, 존경, 신임 혹은 이들의 상실을 포함한다. 사람들은 흔히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닌 한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정신적인 보상에 의해 더 큰 동기부여를 받는다. 기회에는 교육, 훈련, 자기개발, 각종 혜택, 그리고 기타 복지들이 포함된다. 책임은 담당 범위 및 권한에 관계되는 것으로 확대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한다. 성승의 합의는 이들 여러 가지 상벌 가운데 하나 또는 몇 가지로 상벌 결과를 확실히 하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것을 안다. 따라서 사람들은 무책임한 짓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시작부터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개인적으로 얻는 논리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여기에 추가하여 조직이 얻게 되는 자연법칙적인 결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만일 내가 근무 시간에 지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협조하지 않는다면, 내가 부하들과 함께 훌륭한 성성의 이행 합의를 해내지 않는다면, 또 소기의 성과를 부하들로 하여금 책임지게 할 수 없다면, 또 내가 부하들을 키워주지 않고 이들의 경력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 딸이 16세가 되던 해에 우리는 가족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해 성성의 합의를 했다. 우리는 딸아이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를 깨끗이 유지하고 나아가 적절하게 정비하는 내용에 합의를 했다. 또 우리는 딸아이가 오직 책임질 수 있는 목적에서만 그 승용차를 운전하고 적절한 한도에서 자기 어머니와 나를 위해 운전사 역할을 맡을 것에 합의하였다. 우리는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 딸이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모든 일을 한다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였다. 나는 또 딸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가용 자원을 제공하는 데 대해 동의하였다.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 휘발유 보험 등에 대한 비용을 책임지기로 한 것이다. 또 매주 1회, 즉 1월 오후에 딸아이가 얼마나 합의한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평가의 결과를 분명하게 했다. 즉 합의한 내용 중에서 딸아이가 자기의 책임 사항을 잘 지키면 그녀는 이 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기로 결정할 때까지 차를 이용할 권리를 잃게 되었다. 우리가 한 이 승승의 합의는 처음부터 우리 모두에게 기대 성과를 분명히 해 주었다. 즉
딸아이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아내와 나에게도 이익을 주는 것이었다. 이제 딸아이는 자기 볼 일을 위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가끔은 부모를 위해서도 운전하게 되었다. 또 우리 부부는 더 이상 이 차를 정비하거나 세차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모든 것을 딸아이 스스로 성과 확인하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우리 딸이 하는 방식을 일일이 감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딸아이가 가진 성실성, 양심, 분별력 그리고 잔고가 많은 감정 은행 계좌가 그녀 자신을 훨씬 더 잘 관리했던 것이다. 우리 부부는 신경 과민이 될 필요도 없어졌고 딸아이의 모든 행동을 감독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졌다. 나아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딸아이가 하지 않는다고 현장에서 처벌을 가하거나 보상할 필요도 없어졌다. 우리는 성성의 합의를 했고 이것이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해 주었다. 성성의 합의는 무한한 자유를 주는 힘을 가진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하나의 기법으로 분리되어 사용되면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설사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만든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성실성과 신뢰 관계가 없다면 합의사항을 지켜나갈 방법이 없다. 진정한 성성의 합의는 패러다임과 성품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산물이다. 만들어진 합의는 이 같은 배경에서만 상호 의존적인 상호작용을 정리해주고 가능케 해준다. 시스템 성성의 전략은 오직 조직 내의 여러 가지 제도인 시스템의 일을 지지할 때에만 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말로는 성성의 원칙으로 하지만 조직이 승패적 사고방식을 보상해 준다면 이 전략이 실패할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상해 주는 바에 따라 어떤 것을 얻게 된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사명 선언서에 있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원하고 또 그 가치를 반영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 목표와 가치 그리고 보상 시스템을 일관성 있게 정렬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체계적으로 정렬되지 않았다면 은행이 일치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우리는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범유타행 티켓 타기 경진 대회를 만들어냄으로써 입으로는 협조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는 어떤 경영자의 방식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다. 저자는 지난 몇 해 동안 미국 중서부에 있는 아주 큰 부동산 회사를 컨설팅해 준 적이 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최초로 경험했던 것은 매년 개최하는 우수사원 시상대회였다. 여기에는 매년 800명이 넘는 판매 요원들이 참가했다. 열광적인 함성이 뒤덮이고 고등학교 밴드도 동원되며 응원단이 고함을 지른 등 아주 요란스럽게 진행되었다. 800명 가운데 약 40명이 뛰어난 매출 성적으로 포상을 받았다. 여기에는 예컨대 최고 판매, 최다 판매, 최대 커미션 수입 및 최다 매물 목록 등 여러 가지 명목이 있었다. 상이 소요될 때마다 흥분과 갈채 그리고 환호가 뒤섞이는 요란한 소동이 한 차례씩 일어났다. 이들 40명이 승자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 참가한 나머지 760명은 자신이 패배자라고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이 회사가 성성의 패러다임을 지향하도록 시스템과 조직 구조를 정렬하는 교육 및 조직 개발 프로그램 작업을 즉각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회사에 근무하는 병사원들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근무 동기를 높여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들이 서로 협조하고 시너지를 창출을 하도록 고무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맞도록 설계된 이행 합의에 따라 기대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1년 후에 열린 다음 시상대회에서는 1000명이 넘는 판매 요원들이 참가했고 그들 중에 약 800명이 보상을 받았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근거한 개인적인 승자들은 별로 없었다. 그 대신에 이 보상의 초점은 주로 자기 스스로 설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과 팀 목표를 달성한 집단에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방바를 올리고 응원을 하고 또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고등학교 밴드를 불러올 필요도 없어졌다. 모두가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었고 전체 부서가 함께 가는 휴가 여행을 포함하여
팀이 공동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커다란 흥분과 흥미가 일어났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그 해에 상을 받았던 800명 거의 전원이 매출 규모와 이익 면에 있어서 그 전해에 수상받은 40명의 개인별 실적 수준을 달성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승승의 정신은 황금알의 수를 엄청나게 증대시켰고 고위들도 잘 사육시켜서 마침내 굉장한 인적 에너지와 재능을 발휘하게 했던 것이다. 또 이 결과로 생긴 시너지 효과는 여기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판매 시장에서나 혹은 지난해의 성과와 비교해서 경쟁할 수도 있다. 또 어떤 특별한 상호 의존성이 없거나 또 협력할 필요가 없는 영업소나 개인 사이에서도 경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무처에서의 협력은 자유기업이 판매 시장에서 하는 경쟁만큼 중요한 것이다. 또한 승승의 정신은 경쟁과 시합을 하는 조직 환경에서는 발붙이기 힘들다. 승승의 정신을 활성화시키려면 시스템, 즉 제도를 반드시 지지해 주어야 한다. 훈련제도, 기획제도, 커뮤니케이션 제도, 예산제도, 정보제도, 보상제도 등 모든 것이 반드시 승승의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필자는 직원들에게 인간관계 훈련을 시키기 원하는 어떤 회사를 컨설팅한 적이 있다. 그때 이 회사가 가진 기본적인 가정은 바로 직원들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그 회사의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저보든지 마음대로 가보시고 점원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단순히 돈만 받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고객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루는 상품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상품과 고객의 욕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판매 지식이나 기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개의 점포에 가보았다. 역시 사장의 말이 옳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얻지 못했다. 자, 도대체 무엇이 이런 태도를 갖게 한 원인일까? 우리 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사장이 말했다. 우리는 모범적으로 일하고 있는 관리자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맡은 직무의 3분의 2는 판매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관리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게 위험 신호로 들렸다. 좀 더 많은 자료를 모아봅시다. 라고 나는 말했다. 사장은 이 말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는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고 따라서 바로 훈련에 착수해 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나는 내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이틀 내에 실제 문제점을 발견해냈다. 직무 규정과 보상 제도 때문에 관리자들은 판매원들로부터 좋은 것만 취하고 있었다. 관리자들은 영업이 잘 안 되는 시기에 금전 등록기 뒤에 서서 직원들의 매출 실적을 빼앗고 있었다. 이 회사의 소매 영업시간 중 절반은 한가했고 나머지 절반은 정신없이 바빴다. 관리자들은 한가한 시간에는 직원들에게 힘든 재고 정리, 보관 업무, 그리고 청소 등을 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은 금전 등록기 뒤에 서서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관리자들의 판매 실적이 높은 이유였다. 따라서 우리는 한 가지 시스템, 즉 보상제도를 바꾸어 보기로 하였다. 그러자 문제는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었다. 우리는 판매원들이 영업 실적을 올릴 때만 관리자들도 실적을 올리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즉 관리자들의 욕구와 목표를 판매원들의 그것과 중복되게 만든 것이다. 그 결과 인간관계 훈련의 필요성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문제의 핵심은 진정한 승승의 보상 제도를 개발함으로써 완전히 해결이 된 것이다. 승승의 이것이 또 다른 예로 이 승승의 방법을 만들므로써 이렇게 됐다. 또 다른 예로 나는 공식적인 업무 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한 어떤 회사의 경영자를 도와준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이 특정 관리자에게 준 고가 점수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는 3등급을 받아야 했는데
난 1등급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곧 탁월함을 의미하고 승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무슨 이유로 그 사람에게 1등급을 주었습니까? 그는 실적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 사람이 3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 사람이 실적을 올리는 방식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말썽꾸러기입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완전히 생산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같이 들리는군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보상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일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하여 그 사람과 이야기를 했다면, 즉 당신이 생산 능력의 중요성을 그 사람에게 이해시켜 주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그렇게 해보았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 만일 당신이 그 사람과 승승계약을 하면 어떨까요? 즉 그가 받는 보상의 3분의 2는 그가 해내는 성과인 생산에서 나오고 나머지 3분의 1은 생산 능력, 예컨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가 어떤 종류의 리더인가, 인재를 육성하는가, 팀을 잘 구축하는가 등에 따라 결정하면 말입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다. 문제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제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유능한 사람들을 나쁜 제도 아래서 일하게 한다면 우리는 나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유능한 인재의 꽃을 얻고 싶으면 그 꽃나무에 좋은 제도에 물을 주어야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성성의 사고를 배우게 만들려면 이것의 활성화 방법을 창조할 수 있고 강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불필요한 경쟁적 상황을 협력적 상황으로 변혁시킬 수 있고 나아가 생산과 생산 능력을 모두 구축함으로써 그들의 효과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부 기업 경영자들은 성과 기준에 맞춰서 경쟁하기 위해 고도로 생산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팀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다. 교육에서도 교사들은 각 학생들과 사전에 합의된 기준에 입각하여 그들이 얻은 성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생산적인 방식으로 서로 배우며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 협조하도록 초점을 바꿀 수 있다. 예컨대 볼링 같은 운동의 경우 가족이 공동으로 수립한 점수를 놓고 이 점수를 깨뜨리는 데 게임의 목표를 둘 수 있다. 집에서 가족들이 성승합의에 입각하여 집안일에 대한 책임을 나눌 수도 있다. 이것은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것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해야 할 일에만 신경 쓰게 해준다. 언젠가 한 친구는 내게 자기가 본 만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이 만화에는 어린이 둘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만일 엄마가 우리를 일찍 깨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학교에 지각할 거야. 이 말이 이 친구의 주의를 끈 것은 가족 구성원이 책임감이 있는 성성적 기초 위에 조직화되지 않을 경우 일어나는 문제의 본질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성의 원칙은 분명한 실행 지침과 가용 자원을 가지고 구체적인 성과를 개인이 달성하도록 책임을 부여한다. 또 이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수행 성과를 확인하게 하고 결과를 평가하게 한다. 나아가 성성적 시스템은 성의 이행 합의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환경을 만들어낸다.